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수능 기간에 맞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취업준비생의 무려 43%가 수능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 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보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도 53%나 됐지만요. 이 47%라는 수치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수능 시험 왜 다시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싶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취업 지원서를 쓰다 보면 내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고요. 그때 좀 더 열심히 잘할 걸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하니까 이런 대답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인생은요, 이 점수가 아닌 정말 나의 꿈과 적성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여러분의 꿈과 적성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취준생을 응원하는 게 바로 NCS입니다. NCS가 어떻게 이 꿈을 쫓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할 수 있는지 NCS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NCS 특강 제8강, 오늘은 NCS 해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언론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독 도제식 훈련의 활용, 기술 인력 키워라는 제목으로 영국과 독일 등을 비롯한 세계 기술 강국들은 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토대로 전문 기술 인력을 길러내고 평생 교육 여건을 확립하고 있다. NCS는 산업체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른바 직무 능력에 대한 지침서이다.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에서는 NCS를 직업교육과 기업 내 인사, 경력 관리, 국가 자격 제도 등에 널리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직무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발하는 NCS와 같은 개념으로 영국에서는 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가 쓰이고 있다. 영국에는 약 2만여 종류의 직업과 직무 능력에 대한 NOS가 만들어져 있으며 산업인력 양성과 자격 등에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강국 독일을 만든 도제식 훈련 듀얼 시스템 역시 직무 능력 표준이 밑바탕이 됐다. 듀얼 시스템은 학생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업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일 전체 기업 3곳 중 한 곳인 60만여 사업체가 일학습 듀얼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학습 병행 시스템이죠. 독일 기업들은 듀얼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훈련 참여자의 노동력을 기업의 생산 활동에 활용한다. 또 이들을 실제 채용해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을 아끼고 적합한 사람을 구하는 부담도 덜고 있다. 공부할 내용은요. 실제 이제 해외 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 했는지에 대해서 NCS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한 호주 NCS 시스템, 또 영국에서는 NCS라고 안 하고 이제 NOS라고 하고 있습니다. NOS 시스템. 그리고 독일은 이제 직업 훈련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CS가 2000년대 초기에 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첫 시간에 배워봤는데요. 실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도 갈 데가 없다고 했고,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역시 학벌이 높아서 뽑았는데 막상 이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NCS에 대한 게 필요성이 좀 높아졌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근데 미국에서도 NSS가 있었어요. National Skill Standard라고 있었고요. 영국은 NOS라고 해서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그다음에 호주는 National Competence Standard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만들어졌냐면
굉장히 여러 개의 다른 자격들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막상 자격을 갖고 있어도 공신력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NCS라는 게 굉장히 이제 NSS였죠. 그때는 그게 필요했고 이제 스킬 스탠다드가 필요했고 또한 교육 훈련의 질, 그러니까 낮은 교육 훈련의 질을 조금 더 높여봐야겠다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 자격 연계 시스템이 필요했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달사순 이런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자격을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기도 자격 발급, 자격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에서 딴 자격을 이쪽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NOS를 기반으로 자격을 만들면 이게 국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국가 차원의 자격 체계 통일, 공신력 확보라는 그런 추진 배경에 의해서 이제 영국도 NOS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다음은 이제 호주인데요. 호주는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우리나라도 지금 NCS라고 하고 있죠. 이제 호주하고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호주가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그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NCS 이런 걸 기반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같이 시작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양질의 인력 양성, 즉 그 인력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추진 배경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능력 중심으로 Competency Based Society, Competency Based Curriculum 이렇게 만들면서 능력 중심으로 지금 교육훈련 체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즉 그 산업체가 이런 수요가 어떻다 하는 이런 것을 학교 현장에서 반영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매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도 이제 우리나라의 추진 배경에 가장 기본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이제 선진국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도에 이제 NCS라는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는 교육부에서는 KSS, 코리아 스킬 스탠다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고용부에서는 NOS, 내셔널 아큐페이셔널 스탠다드를 개발을 했었는데 양 부처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2010년도에 국무조정실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했죠. 일원화를 했습니다.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로 이제 하자, 그때서부터. 그리고 이제 한국말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합시다. 그리고 NCS의 개발 주체는 고용부랑 공단이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호주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NCS 시스템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류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호주는 이 NCS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조금 통틀어서 훈련 패키지를 개발을 합니다. 훈련 패키지, 트레이닝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그 트레이닝 패키지 안에는 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고 이 컴피턴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컴피턴스 스탠다드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능력 단위들, 유닛 오브 컴피턴시들을 이제 한 18,000여 개를 개발을 했죠. 우리나라는 능력 단위 몇 개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는 한 8,250개인데요. 호주는 현재 18,000여 개의 능력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가 지침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훈련 패키지 안에 하나의 패키지로서 만들고요. 그 안에 요소가 NCS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이제 학습 전략이라던가 평가 자료라던가 직업 이제 개발 자료 같은 것을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개발을 하고 승인을 하고, 근데 국가라는 게 정부가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ISC라고 해서 Industry Skills Council에서 이런 훈련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국가가 NSSC라는 데서 이제 승인을 하죠. 이렇게 개발된 훈련 패키지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많은 훈련 기관들이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 그 패키지에 따라서 개발을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면 국가가 돈을 지원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잘 못하면 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패키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트레이닝
트레이닝 패키지는 특정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의와 이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즉, 호주에서는 별도의 훈련 기준을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NCS 개발을 하고 그걸 갖고 다시 훈련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주는 별도의 훈련 기준을 만들지 않고 전체적인 트레이닝 패키지 안에 NCS와 훈련 기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트레이닝 패키지 형태로 일원화해서 개발한 후에 개별 교육 훈련 기관에서는 이런 트레이닝 패키지에 제시된 학습 전략, 평가 자료, 직업 개발 자료 등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 체계를 한번 나중에 이제 요걸 그 화면에 크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뭔가 이제 교육훈련부 그리고 산업부와 같이 연동해서 부처가 이제 가장 그 예산이나 이런 그 정부에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카티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호주가 이제 그 주정부가 이제 한 18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8개 주정부 장관들이 모여서 의사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벤치마킹할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이런 게 좀 다 다르게 지금 이제 그 지침이 조금 나가고 있는데 교육훈련과 관련된 그런 방향을 주정부 장관들이 이 스카티시라는 이런 위원회에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그 방침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C라는 거에서 기계산업, 뭐 서비스 산업 이런 식으로 한 11개의 ISC가 그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NCS,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트레이닝 패키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트레이닝 패키지는 NSSC라는 곳에서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과연 국가가 이것을 승인해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AQFC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NQF라는 걸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퀄리피케이션 프레임워크 이라는 것이 또 운영이 됩니다. 즉 NC 트레이닝 패키지 안에 있는 그 자격이 1레벨, 2레벨, 3레벨, 서티피케이트 1, 2, 3, 4 하면서 6레벨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든 자격과 나중 고등교육 과정,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서로 상호 이제 연동될 수 있는지 AQF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또한 이 아스카, 오스트레일리아 스킬스 퀄리티 어서리티라는 이 아스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보시죠. 국가가 이제 훈련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훈련 기관들이 그걸 갖고 교육 과정을 짠단 말이죠. 자율적으로 짜요. 근데 어떤 기관은 정말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는 기관이 있고 어느 기관은 그냥 대충 조금만 활용해가지고 이제 또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도 지금 NCS 활용하자 하면서 다양하게 다들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교육기관은 NCS 조금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옛날 교육 그 교과목 그대로 유지하면서 NCS 조금 반영해서 NCS 활용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이제 교육기관은 정말 제대로 NCS 능력 단위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교과목도 바꾸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 훈련 시설이나 교육 과정, 교재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 산업체 연수 이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아스카라는 것은 정말 NCS 기반으로 교육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3의 기관에서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직업력 심사평가원이라는 게 설립돼서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호주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아스카가 당신들한테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훈련기관에서는 오히려 폴리스맨이라는 그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기서 좀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훈련기관에서. 그래서 호주가 그 교육훈련의 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TO라는 것은 R이라는 것은 registered, 그러니까 등록된 훈련기관이에요. 트레이닝 오가니제이션인데 이 호주 같은 경우도 한 뭐 6천여 개의 훈련기관들이 있고요. 그중에 한 4천여 개가 등록된 훈련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또 한 50개가 테이프를 해서 테크니컬 further educat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문대학 같은 평생 교육기관
그리고 폴리텍 대학 같은 기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등록된 훈련 기관이라고 하면 반드시 트레이닝 패키지 기반으로 훈련 과정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NSSC라는 것은 National Skill Standards Council이라고 해서 훈련 패키지의 승인, 그리고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기관이고요. 이 안에는 산업계 대표, 노조 대표, 그리고 그 각각 그 안에서의 전문가들 대표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아수카는 그 교육훈련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레귤레이터 기관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RTO, 레지스터, 그러니까 등록된 훈련 기관으로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 조합의 기초에서 호주에서 인증되는 과정과 자격이 수여되는 거죠. 즉 트레이닝 패키지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짜고 그에 따라서 자격 과정을 짜서 훈련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나온 아이들한테 국가가 제공되는 자격을 주는 이런 기관입니다. 영국 볼까요? 영국은 NOS라고 되어 있습니다. NOS, 그러니까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인데 우리는 NOS 했더니 영국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NOS 하더라고요. 그래서 NOS라고 지금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NOS를 기반으로 그 교육훈련 과정을 잘 짜고 있는지 없는지를 또 그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 오프콜이라고 있습니다. 오프콜. 그러니까 반드시 NCS 시스템에서는 이런 훈련 품질, 교육 훈련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다 있더라는 거죠. 영국은 오프콜이라는 요 두 번째 오프콜이라는 기관에서 그것을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고요. 이 팔러먼트라고 해서 영국 의회의 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소위 말하면 범행정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 한 부처에 이게 딱 소속된 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프콜에서 이제 퀄리티를 컨트롤을 하고요. 실제 이제 NOS라는 것은 SSC, 그러니까 Sector Skills Council이라는 산업별 협의체가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NOS는 아까 오프콜이라는 데서 소위 말하면 지금 승인하고 그 퀄리티를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어워딩 바디라는 곳에서 그거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짜고 사실 이제 노스 기반으로 교육 과정이라는 건 소위 말하면 자격 과정인 거예요. 자격. 그래서 그 자격 과정을 설계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훈련 기관들 다양한 칼리지라던가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이런 평가 센터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워딩 바디가 또 컨트롤하고 어워딩 바디를 또 이 오프콜에서 컨트롤하는 여기 역시 교육훈련 과정의 질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NOS의 개발 체계는 산업별 협의체에서 이제 노스를 개발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NOS를 소위 말하면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UKCG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에서 NOS가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NOS를 CES라는 이런 위원회 같은 데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고 NOS 기반으로 자격을 설계한 그 교육훈련 과정은 오프콜에서 또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NOS 활용 체계는 어워딩 바디가 아까 얘기했듯이 NOS 기반으로 NVQ, 소위 말하면 NVQ라는 것은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훈련 과정이면서 여기 NVQ가 무슨 뜻이냐면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그러니까 자격 과정인 거죠. 훈련 과정이 바로 자격 과정인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과정 이수형 자격이라고 해서 훈련을 하면 바로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MVQ 과정을 만들면 그것을 실제 어세스먼트라는 이 평가센터는 컬리지,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 실제 교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프콜이라는 데 이 독립적인 산하기관으로서 비행정부 기관에서는 어워딩 바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리고 NOS하고 SOC의 관계는 실제 노스는 한국 소위 말하면 직업 분류인 거예요. 노스, 아큐페이션이잖아요. 직업 분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NOS, 그러니까 사실 NCS는 컴피턴시 베이스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에 기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업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스하고 우리 NCS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스 시스템 구체적으로 노스의 구성 요소도요. 여기 하나의 샘플인데요. 유닛이 있어요. 유닛.
유닛, 우리 뭐였죠? 능력 단위. 그러니까 노스의 능력 단위는 거의 2만여 개가 넘습니다. 뭐 2만 5천 개라고도 하고 있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건 올해는 몇 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요. 이게 산업별 협의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2만 5천 개, 3만 개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250개고요. 영국이나 호주는 18,000개, 영국은 26,000개.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능력 단위 개수가 사실은 더 적습니다. 그 뜻은 능력 단위 크기가 굉장히 좀 크게 러프하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계속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성 요소를 보면 유니트 넘버가 있고 유니트 서머리, 그러니까 능력 단위 요소, 능력 단위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퍼포먼스 스테이트먼트, 우리나라의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 뭐 그리고 적용 범위, 능력 단위의 적용 범위, 스코업이 나오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NCS와 NOS와 NCS 훈련 패키지 안에 있는 능력 단위하고 양식은 약간 비슷해요. 우리가 좋은 점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화했습니다. 한국화했습니다. 그리고 NOS의 개념 및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노스 역시 채용 도구에서도 쓰고요. 근로자 평가를 위해서도 쓰고요. 또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때그때 맞는 수준에 맞는 또 부문에 맞는 훈련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반을 제공하고요. 스스로 자기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도구로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볼까요? 독일은 노스 뭐 아니면 그 NCS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직업훈련 규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기업에서 이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만든 훈련 기준 자체가 이 학교 현장에 바로바로 활용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학교 따로 기업 따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렸다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기업에서 만든 훈련 기준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소위 말하는 미스매치가 굉장히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 기준 혹은 훈련 규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양성훈련 직종 훈련 규정의 구성 요소가 실제 이제 뭐 직업훈련 실시 그 직종에 대한 명칭, 얼마큼 교육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훈련 내용이 되고 있는 지식, 기술, 구체적인 지침, 평가 기준 이런 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기초교육인지 전공교육인지 교육을 해야 할지 안 할지 현장 교육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독일은 굉장히 사용자 단체, 노조,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수공업협회, 직업화.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역사가 이제 차이가 있죠. 아주 옛날부터 수공업과 길드제 하면서 이 간의 수공업, 뭐 어프렌티십, 도제가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몸속에 체득화된 국민이죠.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 단체와 이런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수공업자 협회, 직업학 교사 연합들이 서로 상시적으로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나 실제 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 기업체나 직업훈련 자문과 직업학교 교사도 여기 협의체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제 의견을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BIBB라고 하는 연방직업훈련연구소에서 이런 훈련 규정이라든가 앞으로 직업훈련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연구물 등이 나옵니다. BIBB는 이런 양성훈련 직종 규정 구조 및 내용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소위 말하면 연구기관이고요. 실제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협회, 직능단체에서 이 훈련 기준을 실제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개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직업훈련 규정 시스템은 국가공인 직업훈련 직종은 2011년 8월 기준으로 지금 344개가 개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유사한 직종은 통합하고 맞지 않는 것은 폐지되고 하면서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NCS가 한번 개발됐다고 해서 나 몰라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상시적으로 의견 받아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NCS는 좀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직업학교라는 교과 과정과 실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훈련 직종 규정이 서로 주체, 법령 이런 게 좀 다르고 있지만 듀얼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연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체 현장, 기업별 직업훈련 규정을 바탕으로 트레이닝 프로파일 등을 만들어서 실제 기업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하고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다른 내용은 직업학교에서 하라 해가지고 서로 같은 거를 목표로 지향을 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죠. 이게 바로 독일의 듀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 이제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이제 학교에서는 하루나 이틀 하고 기업에서 하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서로 장점, 학교에는 이론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기업에서는 보다 실습적인 능력, 현장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독일과 같은 듀얼 시스템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학습 병행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호주도 봤고요, 영국도 봤고 독일도 봤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력 양성에 대한 시스템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교육은 교육제도, 훈련은 훈련제도, 뭐 채용은 채용제도, 굉장히 제도들은 서로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 뭐 연동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력 양성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하면서 연계하는 이런 게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NCS를 통해서 교육과정, 교육개혁, 그다음에 교육, 훈련, 채용, 인사관리 이게 서로 다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양성의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공공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즉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직업 교육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대학도 굉장히 사교육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직업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 훈련을 국가가 제공해서 국민들은 그거에 서비스를 받아서 공공재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관련 정책에서 정부 및 사회적 파트너의 책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이 파트너십으로 아까 호주의 스카티시라고 하는 것은 주 정부의 장관들이 나는 지방자치니까 나 혼자 할래가 아니라 각각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일관된 방침을 주 정부에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 인력 양성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조건과 환경이죠. 약간 이제 그동안의 역사나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굉장히 사회적 문화, 환경 이런 게 다르지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이 좀 잘 되어 있다면 그런 건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려면 하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인력 양성 훈련 공급 시스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육 방법 및 교수 원리도 너무 학교 현장 자율적으로 교사 스스로한테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 국가 차원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에 맡겼고 그동안은 뭐 사교육에 맡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훈련 제공기관 유형 및 교수자의 역할도 뭔가 체계화돼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능력에 대한 표준 및 직업 자격, 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험은 굉장히 많이 봐요. 학교에서도 보고 실제 채용할 때도 보죠. 그리고 자격증 딸 때도 봐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능력평가라고 또 봐요. 근데 사람은 하나고 능력은 하나인데 각각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이때는 잘 보고 이때는 낮게 나오고 이게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그 능력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NCS를 활용해서 서로 그 통용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자 이겁니다. 그 국가 인력 양성기관에서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에서 직업교육과정이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능력에 대해서 평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증해주고 증명해줘야 된다는 거고 국가 수준의 인정된 공인된 교재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번 시간은 해외 사례에서 해외에는 NCS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국가 역량체계 NQ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